주한미군 전력 중동 가나 1순위는 패트리엇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여러 이 주한미군의 전력과 자산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미군 기지, 미사일 요격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 발사대 및 미사일 이동하고 있다. 보도 나왔습니다. 경기 평택 오산 기지 C-17, C-5 등 대형 수송기가 배치됐다. 이 수송기에 실어서 나르겠다라는 거죠. 정부 소식통 중동 차출 준비하는 활동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 차출을 논의하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와 군 소식통 경향신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미국 최근 주한미군 무기 중동 투입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경향신문 보도예요. 사태 장기화 조짐 보이자 미국 측이 무기 차출 방침을 전했다. 동아일보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 이뤄졌다. 공통된 보도입니다. 우리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렇죠. 청와대는 이런 것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적인 이유 밝힌 거죠. 주한미군 보안상의 이유로 말할 수 없다. 청와대와 주한미군은 원칙적인 입장 밝히는 가운데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합동 정밀 직격탄 유도 키트인데 일반 폭탄에 저 유도 키트를 달면 유도 무기가 됩니다. 막강해집니다. 이게 1000개 가까이가 이미 미 본토로 차출됐다라는 오늘 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에이테크까지 혹시 중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역임하신 전성훈 원장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요? 우리로서는 좀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예. 사실 저런 일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어느 쪽의 무기 재고가 먼저 바닥나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재고 전쟁입니까? 예, 재고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지금 엄청난 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방어용 요격 미사일도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나 그 재고 바닥 문제가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란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드론을 가지고 있다고 왜 지하 터널에 드론 재놓은 걸 이제 소개한 적도 있고,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무기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했거든요. 예. 그런 모든 현상이 양측 모두 무기 재고에 대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자산이 저는 간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걸 일단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다만 그 대안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히 할 것인가. 미군의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한국에 대한 안보 경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후속적인 조치, 여러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그 보안 방안을 마련한다면 저는 그 미국 자산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또 이제 전쟁이 끝나면 들어와야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후속 조치, 정부가 어떻게 대미 외교를 진행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특전사 출신의 우리 김기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사드도 빼가고 뭐 탄도미사일도 빼가면 그 비어있는 틈에 혹시 북한이 도발하진 않을까.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업체 사람들과 얼마 전에 회담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처음 공격한 이후에 무기 어떤 재고 소진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미국 정부 당국자도 우리는 공격과 방어용 무기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역설적으로 또 무기가 바닥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동맹국들에 대한 배치되어 있는 그것을 차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대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하는 정도로 혹시 차출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우고 혹시 차출된다 하더라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김기표 의원이 좀 매 눈으로 잘 감시해 주세요. 잘 감시하고 제가 이게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직구쇼 오셔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교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우리 김근식 교수님, 네. 북한으로서도 사실은
섣불리 무언가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특히 이제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에서 잡아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의 하메네이 참수하는 걸 보면 지금 김정은은 바짝 쫄아 있는 상황일 것이고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대범한 척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 주한미군 전력 자산이 일부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그 빈틈을 노려서 도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군의 자산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안보상의 공백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한미연합 전력 체계 안에서의 주요한 주요 자산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보상의 공백이 일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측에서 지금 주한미군의 이러한 주요 요격 미사일 같은 것들을 중동으로 다시 뺄 거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와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놓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 측이 아마 양해를 구하고 자산을 중동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상황에서 안보상의 허점이 없도록 네. 그리고 한미 간의 연합 전력이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좀 불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님. 왜냐하면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이 없는 대신 이런 최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그 핵을 억제하고 있는 건데 그게 상당수 한반도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 안보 비대칭과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북한 체제가 불안한 것은 아무래도 김정은이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순간 욱하는 마음에 어떤 그릇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 좀 돌발 행동이나 돌발 군사 분쟁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지금 시점은 한미 동맹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약간 유화책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통일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화책을 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화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익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국의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그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력자산의 확실한 공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더더군다나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고 네. 또 이 전략자산이 많이 빠지게 되면 저희가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이라든지 어떤 요격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심 없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될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도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이 천궁이 있습니다. 천궁.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국방부로 오래 출입하면서 한국의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했는데 천궁이 굉장히 참 신통방통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전 배치돼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6% 가까이 요격했다라는 실전 성능을 보여줬다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첫 실전 배치 요격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중동 국가들이 우리도 좀 빨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나 아랍에미리트 10개 포대 구매 계약했는데 2030년까지 순차 배치할 예정인데 이거 좀 납기일 좀 당겨달라. 조기에 납품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됐는데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도발 위험에 그 한국 천궁 좀 달라라고 조기 납품 요청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서 좀 빨리 보내려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납기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도 또 우리 천궁으로도 지켜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도 좀 지켜야 되고 북한 미사일에도 유효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중동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가장 주력 무기는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미국.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이제 사드 중거리 사드 포대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천궁의 효력이 입증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적어도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라서 이제 좀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방산에 많이 주력하고 있고
제가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있을 때도 방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력 수출 사업이기도 한데 방산은 사실 방어 무기를 수출할 수도 있고 공격 무기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천공 같은 경우에는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선은 훨씬 더 편안하게 인명을 방어하는 무기 아닙니까? 편안하게 수출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무기 방산 사업이 있지만 저렇게 방어 무기 체계에 대한 그 심혈을 더 기울여서 대한민국 K 방산은 방어 무기 위주로 편안하게 수출할 수 있고 또 수입하는 나라들도 편안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K 방산의 어떤 실체, 어떤 그 특성을 한번 살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9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날아오는 이 탄도 미사일의 실시간 궤적을 미리 예상해서 앞으로 날아올 지점에 요격 미사일을 쏴서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